장관님, 민주주의 근본인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가리는 가짜뉴스 제작 유포는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허위 사실과 가짜뉴스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이 주장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수년간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수사를 했었고 당시 추미애 장관이 수사팀을 꾸려서 대대적으로 나섰지만 혐의가 밝혀진 내용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었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고요.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가정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장관님, 민주당에서 오는 10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 판결 뒤에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권오수 재판 결과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 사안의 개별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건 부적절합니다만 이 사안이 지금 저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한 맞불놓기처럼 특검이 추진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혀 무관한 사건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사건과 김건희 여사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어떤 이 정치적 맞불놓기 용도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공모 사실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기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했던 부분이고요.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장동혁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예. 정청래 의원님께서 예? 정청래 의원님께서 범죄 일람표를 PPT를 띄웠지 않습니까? 300회 가량 김건희 여사님이 성함이 나왔다.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요. 지금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예, 다시 한번 범죄 일람표에 예. 300회 가량 예. 김건희 여사님의 성함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엄청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죄 일람표에 거명된 사람 숫자가 몇 명쯤 됩니까? 계좌가 동원된 사람들이 숫자가 많았던 것 같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안을 잘 파악은 안 하고 있는데요. 그게 상황이 그 상황이 예, 그 사안에 대해서 이미 그 내용이 지난 정부 사에서 기소된 내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동혁 의원님 질의 중에서는 90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90명이 연관성이 있었다면 그 범죄 일람표가 문제가 된다면 범죄 일람표에 나오는 90명이 전부 공무관계에 있다가 되고 기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해서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일람표에 있다는 것만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좀 시끄러워가지고 말씀 다시 한번. 예. 범죄 일람표에 예? 이름이 올라갔다는 이유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개 그렇게 주장을 하지는 않죠. 네. 저는 이런 가짜뉴스가 정상적인 국정운영 수행을 방해하는 의도를 가진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돈 없는 스토킹이다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장관님께서 일명 술자리 괴담 가짜뉴스의 피해자이시지 않습니까? 예, 누구나 가짜뉴스의 피해를 잘 아실 텐데 법무부 차원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대책을 따로 수립하신 게 있으신가요? 꼭 법무부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있는 시스템에 인용하면 될 문제인데요. 저는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엄정하게 선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짜뉴스의 유포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 제가 그 청담 술자리 의혹 같은 것도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났지만요. 국민 중 이미 상당수에게는 제가 청담성에서 새벽에 윤도현 노래 첼로 반주에 맞춰 부른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반면에 여기 민주당에서 굉장히 여기 당대표 포함해가지고 이걸 TF를 하느니 심지어는 특검을 하자는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이거를 유포하는데 가담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사안이 다 진실이 드러났지만 아무도 사과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덧탐사는 그 유튜브에서 큰 돈을 벌었고요. 김의겸 의원은 후원금을 확 채웠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속이의 목적을 드러나게 하는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엄중한 법적 처벌의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이런 가짜뉴스의 문제를 근절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짜뉴스를 엄단하기 위해서 예. 강하게 법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이익까지 취하는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문제 선례를 남기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장관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해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을 했는데 그중에 300만 달러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제공 차원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뭐 진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언론에 공개된 내용.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뇌물 혐의와 형법 130조에 근거한 제3자 뇌물 제공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가정적인 그 상황에 대한 법률 적용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북 송금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규정도 위반한 것이라고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정부에 허가받지 않은 상태로 대북 송금하는 것은 위법 행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야당 대표가 언급되는 대북 불법 송금이 곧 우리 국가의 신인도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정당한 소환 조사 요구에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 수사를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수사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당 대표라고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한다면 그게 더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검찰 수사받는 사람이 어떻게 방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레토릭을 하는 것은 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원영세 장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